예, 안녕하세요. 남반구 유일의 향토사학자 손이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번 시간은 말콤 프레이저의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 말콤 프레이저가 파묻어버린 백호주의에 대한 내용을 좀 2번에 걸쳐서 다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남은 거, 이제 다른 저 잔잔한 또 거대한 그 말콤 프레이저의 큰 그 업적들 그걸 빼놓고 또 간단한 것들 몇 가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콤 프레이저는 아까 전에도 제가 잠깐 그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이 양반은 1930년에 태어나서 2015년에 돌아가신 양반인데, 이 할아버지가 캐나다 노바스코샤라는 그 동쪽 끝에 가면 왜 그 뉴브론스윅인가 그쪽 옆에 있는 노바스코샤 주가 있죠. 그 거기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1853년에 그러니까 막 한참 막 호주가 막 뜰 때 막 금이 나고 막 이럴 때 할아버지가 호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철도 사업을, 그 당시에 이제 막 철도가 건설되기 시작했거든요. 빅토리아나 뉴 사우스 웨일스 쪽에서. 그때 이제 그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목축업에 들어갑니다. 1800한 그 호주로 백인들이 들어오고 와서 1788년에 들어오고 나서 1820년이 되면은 시드니 근교를 시작을 해서 호주의 주요 산업이었던 그 목축업이 양 키우는 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호주의 가장 큰, 그 당시 호주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큰 그 내추럴 리소시스가 뭐였을까요? 금이었을까요? 아니면 철광석 그 당시 그런 거 몰랐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호주의 가장 큰 자원은 그 넓은 땅이에요. 땅. 게다가 그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게다가 그 예전에 그 원주민들이 그 파이어 스틱 파밍이라고 하는 그 불을 내서, 그러니까 일단은 화전민 형태로 그 수만 년을 살았기 때문에 아주 멋지게 자연적으로 초원이 형성된 게 이 호주라는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 키우는 데는 정말 1등 1등 최고예요. 그 전에 그 네덜란드 쪽에서 양모 산업이 처음에 컸고, 그 다음에 영국 쪽이 커지고, 그 다음에 처음에 네덜란드 밑에 남부 쪽에 가면 프랑드르라고 하는 프란다스의 개 나오는 거기서 양도 키우고, 그 다음에 뭐 영국 스코틀랜드 쪽에서 좀 키우고, 그 다음에 뭐 독일 쪽에서 좀 키우고 이랬습니다만, 혹은 뭐 스페인 안달루시아 쪽에서 좀 키우고. 그런데 그런 걸 다 합쳐도 이 호주를 못 따라오는 만큼의 호주의 땅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1820년대부터 시작해서 호주는 양모 산업으로 확 뜹니다. 그게 언제까지? 약 한 1950년대까지는 그게 굉장히 큰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1890년대까지는, 90년 초까지는 엄청나게 그걸로 커지죠. 그거의 1등 공신들이 바로 그 불법 점유자들이에요. 땅에. 그거를 영어로는 스쿼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걸 제가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스쿼터와 실렉터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당시는 땅에 측량도 안 됐던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먼저 와서 그냥 말 타고 가서 거기다가 그냥 말뚝 꼽은 놈이 임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그 땅은 다 크라운랜드라고 해서 영국 왕의 땅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지만 뭐 땅을 측량을 했어야지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이기 때문에 그냥 말 달리고 가서 야 여기 내 땅 콱 받고 그냥 시작, 그러면 양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질 않아요. 양만 가지고 오면 돼. 양만 메리노 양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펜스를 칠 필요도 없어. 그냥 넓으니까. 그리고 겨울도 없어. 크게 춥지도 않으니까 뭐 애들을 안에다가 가둬놔야 될 이런 것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냥 땅 짓고 헤엄치는 걸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 것 중에 한 명이 이 말콤 프레이저 할아버지인 거예요. 이 양반이. 그렇게 해서 이 사람도 스쿼터고, 그 당시에 그 호주의 정재계를 휘어잡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땅 주인들. 왜냐하면 가장 큰 내추럴 리소스가 바로 땅이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 양반은, 이 말콤 프레이저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돈 많은 집 도련님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아들도 옥스퍼드에서 공부했고, 이 말콤 프레이저도 아버지하고 똑같은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이게 돈이 있으니까. 그죠? 자, 근데 아버지 같은 경우도 갔다 와서 변호사인데, 법을 공부하고 와서 옥스퍼드에서 변호사 안 해요. 그냥 계속 그냥 목축업 합니다. 그게 돈 더 잘 버니까. 자, 아무튼 말콤 프레이저는 그
1955년 그러니까 나이 25에 페더럴 MP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땐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나이 25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YS라고. YS 아버지도 부자죠. 그 멸치잡이 해가지고. 자, 아무튼 그 김영사 모님께서 우리 영삼이 형님이 26인가 26일 거예요. 26세 국회의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최연소 국회의원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던데 지금 뭐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콤 프레이저가 그런 사람일 겁니다. 자, 아무튼 말콤 프레이저에 대한 그 탄생설화는 요 정도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왜 제가 저번에 왜 저기 모라토리엄 얘기할 때, 왜 베트남 워 모라토리엄 얘기할 때 그 당시에 그 국방부 장관이 이 양반이었어요. 말콤 프레이저. 근데 이 양반도 나중에 돼서는 전쟁에 반대합니다. 자기가 국방부 장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전쟁에 반대하죠. 자, 그리고 그 이라크 전쟁, 월남 전쟁뿐만 아니라 말년에는 그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도 그 미국이 침략 전쟁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약간 좀 다른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콤 프레이저의 그 또 업적 중에서는 뭐라고 할까,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인종차별 정책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확고히 다녔죠. 그러니까 호주의 주요 저기 수상들은 이 당시에 다 이거에 대한 한마디씩 합니다. 그 전에 그 고위틀럼도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올 밥 호크도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죠. 이 프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1977년에 커먼웰스 헤드 오브 거버먼트 미팅이라는데, 그러니까 영국 연방의 대표자 회의 같은 거죠. 여기에 그 남아공 대통령도 와 있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와 있는 자리에서 남아공의 그 인종차별 정책이었던 아파르테이트를 까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1981년에 남아공의 럭비팀이 뉴질랜드랑 경기 때문에 뉴질랜드를 가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비행기가 한번 서야 돼. 뉴질랜드까지 못 가니까. 근데 그때 경유에서 주유를 요청했는데 얘가 너네는 안 해줘 라고까지 할 정도로 뭔가 그런 상징적인 행동까지 했던 게 바로 이 말콤 프레이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976년에는 당시에 막 뜨고 있었던 아시아의 뭐 대단한 나라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본, 그 일본과의 선린 관계를 수립합니다. 그렇게 해서 The Australia-Japan Treaty of Friendship이라는 조약을 체결하죠. 1976년에. 그러면서 이제 일본과의 통상 교역의 그러한 중요성을 인식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 양반이 그 원주민들과 관련해서는 Aboriginal Land Right Act 1976년을 제정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원주민들의 땅 찾기 운동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고위틀럼 정부와 동시에 이렇게 추진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프레이저는 The National Aboriginal Conference를 설립하죠. 그러니까 이게 호주 원주민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개혁 법안들, 여러 가지 개혁 관련된 일들을 추진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1981년에 Human Rights Commission Act를 제정합니다. 그러니까 인권위원회 뭐 이런 거를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인권에 관련된 것도 아주 그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특히 이 양반 프레이저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 뭐 트위터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의견을 많이 개진하셨어요. 그리고 그 저기 신문에 그런 칼럼 같은 것도 많이 쓰셨고,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쓴 마지막 칼럼이 이 인권에 관련된, 이 휴먼 라이츠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2015년 3월 20일 날 돌아가시는데, 그 전에 2월 3일에 썼던 마지막 그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칼럼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당시에 그 휴먼 라이츠 커미셔너 위원장이었던
길리안 트리그스라고 하는 아줌마가 있는데 아주 훌륭한 변호사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공격받고 있는 거였어요. 2015년 시점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을 디펜딩하는 컬럼을 써준 겁니다. 말콤 프레이저가 전직 수상이. 그 내용을 제가 읽어봤는데 뭐 어떤 거냐? 그러니까 이 양반, 이 길리안이라고 하는 이 그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너네들이 그렇게 그 까는 것처럼 그렇게 안 좋은 사람이 아니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변호사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부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거는 2014년에 디텐션 센터의 아이들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15년이면은 나중에 제가 존 하워드 정부 때 그때쯤 가면은 그 퍼시픽 솔루션이라는 내용의 그 디텐션 센터 얘기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따로 한번 빼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의 저쪽 북쪽 해안선에 배 뜨면은 호주가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에 대한 그러면서 디텐션 센터에서 어떤 그거와 관련돼서 어떻게 그 배 타고 들어온 사람들을 막는지 스탑 보트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따로 다룰 건데 거기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디텐션 센터의 아이들에 관련된 조사를 진행한 거를 이제 그 2014년 11월에 그 호주의 법무부 장관이 이 인권위원회로부터 보고서를 받죠. 그럼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거에 따라서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걸 하지는 않고 오히려 이거를 진행했던 이 사람을 이 위원장을 까는 행동을 정부가 보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합리성을 제시한 게 바로 이 말콤 프레이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 사람의 마지막 칼럼인 거예요. 그렇듯이 이 양반은 인권에 대한 그러한 거에 관심이 많았고 실제로 호주의 휴먼 라이츠 커미션 액트를 만든 사람도 이 사람 말콤 프레이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옴부즈만 제도를 확립했죠. 그래서 커먼웰스 옴부즈만 제도를 시작을 했고 이 양반 때. 그리고 그 호주 최초의 Freedom of Information Law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법률을 만든 것도 이 말콤 프레이저 때입니다. 그게 1982년도예요. 자, 그다음에 AFP Australian Federal Police를 연방 경찰을 만든 것도 이 말콤 프레이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1980년에 SBS 방송국을 설립한 게 말콤 프레이저입니다. 이 SBS 방송국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호주의 멀티컬처의 산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호주의 멀티컬처리즘을 이끌고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송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 우연한 기회에 이 안에 들어가서 뭔가 녹음을 한 게 있어요. 그 커피 관련된 것 때문에 제가 커피 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 여기 계시는 분의 도움을 좀 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그 커피 관련된 거를 이렇게 좀 그 녹음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그 SBS 방송국 그 멜번은 제가 시드니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멜번은 그 프린더스 스테이션역 길 건너편에 보면은 페더레이션 스퀘어라는 게 있죠. 그 페더레이션 스퀘어 안에 보면은 뭐 이안 폴터의 그것도 있고 거기 옆에 SBS 방송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 말의 그런 데스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렇게 제가 기억으로는 이렇게 국기가 꼽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프랑스면 프랑스, 뭐 이탈리아면 이탈리아, 뭐 아프리카 뭐 이런 식으로 각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언어로 방송을 해주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 방송이 아마 저희가 처음 왔을 때보다는 더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뭐 BTS의 영향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한류의 영향이겠죠. 자, 아무튼 그렇게 그러한 모든 그러한 제작진들이 다 붙어 있고 그 언어별로 그 제작에 필요한 제작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정부가 지원해 주는 곳이 바로 SBS고 그 호주의 그 다문화주의를 이끌고 있는 산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하여튼 만든 사람이 아무튼 그 말콤 프레이저 아저씨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호주의 그 캔버라에 가면은 그 되게 독특하게 생긴 의회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큰 이렇게 그 피레침처럼 올라온 거. 그게 이제 지하로 되게 그 디자인 되게 희한하게 생겼죠. 그거를 이제 건축을 시작한 게 1981년이니까
이 양반 때 시작을 한 거고 새로운 의회를 건설한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완공된 거는 그 다음이었던 그 바보크 때 1988년에 이제 완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끝나고 나서 이제 수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양반의 그 흑역사가 하나 있죠. 이 양반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되게 좀 쪽팔린 내용이기도 한데 이 양반이 그 미국의 그 멤피스라는 도시에 그 무슨 회의차 갑니다. 그 영국 연방 관련된 그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갔다가 저녁에 이제 거기에 그 재즈가 유명하니까 재즈 잘하는 무슨 바 같은 게 없나 싶어서 호텔에서 혼자 나와가지고 어디 가서 술을 한잔 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랬다가 이 양반이 다음날 아침에 되게 자기가 묵었던 호텔도 아니고 되게 이상한 허름한 호텔 앞에서 바지가 벗겨진 채로 누워 있어 깬 거예요. 잠에서. 되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약에 취한 것 같아요. 이 약에. 그러니까 어디가 술 먹다가 누가 거기다 약을 탔든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갑 뺏기고 막 이렇게 된 거. 그런 쉽게 당한 거죠. 이 양반이.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그 호텔에 그 되게 허름했던 아주 너저분하고 무슨 막 성매매가 이루어진 이런 호텔 앞이었겠죠. 그 호텔의 그 종업원이 이 양반이 이제 카운터 쪽으로 걸어올 때 수건을 하나 달라고 수건을 이렇게 싸고 왔다 뭐 이런 내용들의 증언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 이 당시에 부인도 되게 이 올드보이라고 하면서 되게 불쌍했었다고 그 당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콤 프레이저의 흑역사라고 할까요? 그랬던 게 이제 멤피스 트라우저라고 해서 멤피스의 바지라고 하고 해서 호주에서 꽤 유명한 전직 수상의 이러한 일이 있었던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양반도 또 이 말콤 프레이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양반이 나중에 그 나이 들어서는 그 정계를 은퇴하고 나서는 약간 반체제 인사가 돼요. 이게 보수의 대표 주자로서 수상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약간 반체제가 된다고 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당이었던 자기의 뒤였던 어떻게 보면은 그 존 하워드를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와서는 그 사람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나서 2009년에 당 배지를 반납해버려요. 그래서 나 탈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서 이 양반은 어떻게 보면 노동당 출신들하고 더 친해지죠. 그래서 정적이었던 더 디스미슬의 주인공이었던 고위 틀럼하고는 굉장히 친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참 지금 사람들에서는 참 보기 힘든 일입니다만 당시엔 이런 좀 알싸한 맛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엔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막 그랬습니다만 나중에는 결국은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게 바로 말콤 프레이저와 고위 틀럼이었죠. 자, 그래서 이 양반이 마지막에는 그 난민 문제 때문에 아마 그 2009년에 탈당하고 그 존 하워드한테 쌍욕하고 나오게 된 건데 그 당시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심지어 그 가장 왼쪽에 있었던 녹색당의 그 상원의원 중에 세라 헨슨 영이라는 애가 있어요. 젊은 여자인데 그 세라 헨슨 영을 적극 지지하기까지 합니다. 이 양반이. 자, 아무튼 그리고 뭐라고 할까? 이 양반은 그 토니 에버시 이 양반의 추도사에서도 말했다시피 아주 합리적인 경제적으로 아주 합리적인 주의자였고 퇴임 후에는 오히려 진보주의자가 되었던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트위터에서도 꽤나 활동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그 호주 연해에서는 고래잡이를 금지시켰고 그 다음에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마린 파크를 만들었고 그 외에 그 산호초 저도 못 가봤는데 그걸 이렇게 막 보호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그쪽에 그 국립공원 지구를 지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노던 테리토리에 있는 카카두 내셔널 파크도 설립한 게 이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이 이 말콤 프레이저는 그 호주의 큰 역사적으로는 그 백호주의를 끝냈다는 점과 그다음에 멀티컬처를 이뤄냈다는 점, 그 다음에 오늘 다뤘던 이러한 잔잔한 것들 이렇게 해서 이 양반의 시대를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마도
다음 시대로 넘어가서 밥 호크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녹음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다시 밥 호크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